예, 안녕하세요. 최수민 작가입니다. 좀 전에 제가 게시물에도 그 공지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전시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도 사람이 별로 안 와서 네,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입시 미술이 아무래도 획일적이잖아요. 획일적인 입시 미술을 배운 다음에 작가가 되어서 대학교를 가서 이제 부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입시 미술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뭐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학생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입시 미술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 그 얘기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시 미술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게 입시 미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교수님들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거 역시 입시미술 때 선생님에게 그냥 사사를 받았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고 우리가 주입식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탈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그냥 탈피만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림을 오히려 입시미술 때보다 못 그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대보다 그림은 못 그리는데 방향성은 못 잡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하던 입시미술을 그대로 끌고 가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입시미술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극사실주의를 그리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거를 아주 극한의 기술까지 연마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신 분들도 있어요. 뭔가를 뭐 예전에 사상 같은 것들도 뭔가를 그냥 반대로 가면은 이쪽에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아니면은 뭐두 가지가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보셨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입시미술과 굉장히 다른 방향이고 좀 자유롭고 그렇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입시미술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배움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저 입시미술 때 저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사실 너무 죄송한 게 스승이 날 때도 거의 못 찾아뵙고 연락을 안 드린 지 너무 오래돼서 민망해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저랑 있을 때는 다른 학원이었는데 예전에 영원한 미소에도 계시고 천년의 미소에 계셨던 조수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미술을 가르치고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입시미술을 할 때 지적받았었던 부분들이 저는 아직도 제 그림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제가 작품 설명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 단계, 그러니까 여백에서의 세 단계, 그리고 선의 굵기에서의 세 단계, 그리고 톤의 세 단계, 그리고 색이 이쪽에 있었으면 이쪽에서 받쳐주는 색깔이 있고 이쪽에서 이쪽에 받쳐지는 색깔이 있고, 그러한 미술의 가장 기초적인 조형의 틀이라는 것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입시미술이라는 게 그러면 왜 획일화가 되었을까? 제가 예전에 했었던 석고수채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석고수채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지 싶을 정도로 약간 이상한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누군가가 틀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 틀을 잡아줬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술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근감이라는 것도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주제와 부주제,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정적인 구도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하나 둘씩 미술에서 인정받은 구도나 안정적인 뭐 색감의 사용, 여러 가지 주제의 표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갔어요. 그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미술의 존재를 하는 그 뭔가를 구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좋은 기술들, 그리고 그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완성형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의 특이한 전법들이 난무했다가 나중에는 다들 획일화가 되었잖아요. 획일화해서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돼서 그거를 보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스타가 너무 획일화가 되었고 양산형 게이머가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다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뭔가 진화를 해오고 발전을 해오면서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전부 다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미술을 꼭 탈피하는 게 꼭 답도 아니고, 입시미술을 너무 끌고 가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것은 개인마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뭐 외국 사람들처럼 창의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교육을 받았든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해외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죠. 회사에서 이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걸 뭐 뽑아주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는 학력과 무관하게 포트폴리오가 좋아가지고 뽑았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대학을 가기 전까지, 아니면 대학을 나올 때까지의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입시미술 교육이나 뭐 주입식의 뭐 공부 방법이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꼭 잘못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고 기회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좋은 상상력을 가지신 분들이 꿈을 더 많이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저는 입시미술과 뭐 제 작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연관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전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